자,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다룰 자료는 얼핏 보면 엄청 빽빽하고 딱딱한 행정 매뉴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백오피스 관리가 환자의 생존과 얼마가 직결되어 있는지 이 자료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순한 서류 작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아직 위급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당장 산소가 필요한 환자가 눈앞에 있는데 부서장의 결제 서명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필수 의료기기 지급이 1시간 반이나 늦어진다면 어떨까요? 뒷단의 행정에 멈추는 순간 최전선의 환자는 말 그대로 치명적인 위험을 처하게 됩니다. 행정이 단순한 장부 정리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선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설 운영의 5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기록관리부터 예산 편성, 구매, 재고 관리, 그리고 홍보 관계까지 이 각각의 요소들이 환자의 병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생명선으로서의 기록. 꼼꼼한 기록 유지가 왜 우리 시설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는지 살펴보죠. 이 부분은 기록의 2가지 역할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환자의 의료 차트가 올바른 치료 방향을 잡는 나침판이라면 재무 기록은 시설의 문을 계속 열어둘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죠. 의료 기록은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최장 15년까지 보관해야 하는데요. 치료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방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공개 사냥철. 표현이 좀 섬뜩하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무자비한 법적 책임 문제로부터 시설을 보호하려면 완벽한 문서화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입니다. 철저한 기록만이 이 사냥철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패라는 거죠. 자, 그럼 2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환자 치료의 청사진이 되는 예산 편성입니다. 이 백병상 규모 시설의 예산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모든 비용이 아주 세세하게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예산은 그저 수학 계산이 아니에요.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미리 그려보는 아주 강력한 예측 도구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명확히 분리해 두면 관리자는 어디를 조율해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거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현실적인 입원비나 식대를 어떻게 맞출지 균형을 잡는 겁니다. 만약 이 예산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식단의 질이 떨어지거나 간병인 수가 줄어드는 식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거대한 예산을 한 번에 짜려고 하면 당연히 막막하겠죠. 그래서 예산은 각 부서별로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합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역을 모으고 총계를 내고 마지막에 마스터 요약본으로 합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시설 전체의 자금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번째 기둥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구매. 백오피스 업무가 지연될 때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원문 자료에 나오는 실제 사례인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환자에게 갑자기 청색증이 와서 호흡을 도울 흡인기가 급히 필요했어요. 간호사가 곧바로 청구서를 썼지만 서명해야 할 부관리자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기기가 도착했고 환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책임 있는 부서장에게 구매 권한을 위임하는 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연을 막으려면 시설은 반드시 권한이 명확히 위임된 구매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종이 쪼가리에 서명 하나 받겠다고 1분 1초를 다투며 애태우게 해선 안 되잖아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믿을 수 있는 지역업체를 미리 선정해 두는 것. 이게 바로 환자를 살리는 구매 시스템입니다. 4번째 기둥, 재고 관리입니다. 시설에서 조용히 새어나가는 자원의 누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살펴보죠. 숫자 4.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시설의 감사 중에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휠체어의 개수입니다. 서류상으로는 9대가 있어야 맞는데 창고에는 5대뿐이었죠. 장비에 제대로 된 소속 표시 하나 해두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철저히 추적하지 않으면 그 비싼 장비들이 시설 안에서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건 휠체어만이 아닙니다. 수건이나 침대 시트 같은 필수 물품들도 자꾸 부족해지죠. 자료에서는 이걸 은닉경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원들이 자기 교대 시간 동안 물품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캐비넷 구석에 몰래 숨겨두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직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공급 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재고를 리뷰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고질적인 인벤토리 문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기둥입니다. 이 모든 백오피스 업무가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설에 처음 들어온 환자는 엄청난 심리적 분개를 겪고 있다는 점이죠. 평생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낯선 침대 위에서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극심한 불안감, 신체적인 한계, 그리고 상처받은 자아상, 환자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뒷단에서 이 복잡한 행정을 완벽하게 다듬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고 필요한 물품이 제때 준비되고 서류 작업에 빈틈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 의료진은 행정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상처받은 환자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데 집중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행정은 결코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고 돌보는 따뜻한 생명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설은 오늘 이 숨겨진 생명선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부터 점검하시겠습니까?